안녕하세요. 성경학원 조윤정 강사입니다. 저는 정신여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여고 내신 설명회를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여고, 숙명여고, 은광여고, 진선여고를 담당하는 여고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고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고 아이들 내신 자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내신 자료 꼼꼼하게 챙겨주고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여고 내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특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여고는 2019년에는 365명이었는데 2020년에 333명으로 30명 정도 줄게 되면서 1등급이 19년에는 15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3명으로 2명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을 보시면 38점에서 40점이라고 되어 있죠. 정신여고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4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고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40점씩 합산하여 80점, 그리고 수행평가 20점이 반영됩니다. 1등급 커트라인 보시면 38점에서 40점까지로 끊어진다 라고 적어드렸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때 기준이고요. 난이도가 조금 하락하게 되면 39.2점에서 40점까지가 1등급이 구성됩니다. 즉 0.8점대 사이로 1등급이 갈리는 거겠죠. 그리고 2등급, 3등급도 1.5점에서 2점 간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고 특성답게 굉장히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상위권 등급 간격이 촘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과 2020년도의 중간고사 문항수와 배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 보시면 총점이 35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점이 35점이라는 얘기는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 70점에 수행평가 30점이 반영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40점, 40점에 수행평가 20점, 즉 수행평가의 비중이 10점 정도 더 줄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행평가를 많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다시 35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보시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25점 배점, 서술형은 10점 배점, 2020년도에는 26.4점 배점, 13.6점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40점 만점이 기준이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실 것 같아 옆에다가 퍼센트를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객관식이 2019년에는 75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2020년에는 66점으로 객관식이 약 10점 정도 하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서술형이 10점 정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서술형의 비중이 10점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들 당연히 예측하시겠지만 서술형 비중이 10점이나 올라간다면 난이도는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여고는 2019년에 비해 20년에 난이도가 더 많이 올라갔고 이따가 설명드릴 범위나 아니면 문항 유형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점점 범위가 많아지고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는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 볼 텐데요. 제가 왜 범위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 때 교과서 2개만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는 교과서만 시험 범위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 또는 부교재 지문이 35지문에서 45지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정신여고는 딱
교과서 2개가만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전반적으로 교과서나 교과서 플러스 추가 프린트 또는 어휘 프린트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3가지를 합쳐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일단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교과서 2개가의 플러스 추가 프린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장이라는 것은 능률 복화 단어장 어원편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복사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주는데 그게 데이 5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2019년과는 범위 양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 기말고사로 가면 여기에 똑같이 플러스 모의고사 20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여고는 이제 점점 평균적인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 양에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범위가 점점 늘어나니까 암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시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평균적인 수준, 추가 지문 35에서 45지문 거기에는 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범위가 적으니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범위가 적은 학교들의 특징은 그 주어진 범위만큼은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암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따가 유형 설명드리겠지만 변형도 굉장히 많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신여고 내신 쉽지 않습니다. 변형도 대비하고 암기도 철저히 해야만 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문항 유형과 구성 비중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과 20년이 시험 범위도 그렇고 배점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굉장히 차이가 컸지만 강조하는 유형은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영 일치 문항, 그리고 어휘 문항, 그리고 어법 문항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플러스 서술형 배점이 커졌기 때문에 영작이 7.5점으로 작년에는 영작의 배점이 3점이었는데 2배 넘게 올라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 영작이 단순히 암기를 해서 배열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범위 문장을 영작하거나 어법 조건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거나 또는 무범위 지문에 들어갈 말을 영작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신여고 주요 유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위 특징 보시면 교과서 어법이 굉장히 비중 있게 출제됩니다. 내신형 어법 문제 플러스 교과서 어법을 활용한 무범위 문장을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 개념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을 토대로 문제의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만이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추가 프린트가 미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또는 막판에 자잘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범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기가 좀 어려운 학교입니다. 강사가 미리미리 수거해서 자료를 세팅해 놓고 아이들에게 배부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울 수 있는 학교죠. 그리고 어휘 프린트 보시면 어휘 프린트를 통해서 영영풀이, 동반이어, 다이어, 예문 등 다양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휘 프린트 부분에 있어서 암기를 철저히 해야 하고 기본적인 어휘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영일치 문항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죠. 영영일치 문장은 비중도 높고 거기에 플러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선지가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독해력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을 보시면 빈칸 추론에는 항상 낚시 선지가 있습니다. 빈칸 추론이 사실은 2019년에는 두드러지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항상 매번 빈칸 추론을 내는데 아이들이 본인이 외웠던 거랑 비슷한 선지가 있어서 거기에 꼭 낚시로 걸리게끔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스타일의 유형을 계속해서 강사가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연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낚이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시키는 것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영작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작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영작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감점이 클 거고요. 비중이 큰 이 부분에서 감점이 크다면 당연히 상위권으로 진입이 어렵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주요 유형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법을 강조하는 학교답게 다양한 어법 유형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법 오류의 문항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들도 출제되고요. 어법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밑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벽하게 암기하거나 또는 어법 기반이 제대로 다져져 있어야지 이 모든 문항에 대해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배점 2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두 개 틀려서 부분 점수로 깎이게 되면 1등급이 불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0.8점 정도 깎여야지 이제 1등급 안에 안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교과서의 주요 어법을 활용해서 패턴 영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법 조건을 활용해서 영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법 개념이 단단하게 잡혀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물론 단순한 배열 영작도 출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변형해서 무범위 문장에 대한 영작도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영작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능률복화 어원편을 활용해서 어휘, 동반이어, 영영풀이, 예문 문제를 다양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점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암기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고득점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영일치 문항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 구성이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길인데 사실은 지문 하나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풀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내용을 자꾸 헷갈리게 출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꼼꼼하게 내용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외 지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학교인데요. 보통 고등학교에서 교과서가 들어간다고 하면 교과서의 본문만 시험 범위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본문 이외에 대화문이나 추가 지문 이런 것들이 전부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지문, 스크립트를 본인이 찾아서 공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강사가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배부해야 하는 학교죠. 그러면 이제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능률복화 프린트를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걸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단어, 어휘, 그리고 예문과 영영풀이를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소책자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를 1차, 2차, 3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테스트가 너무 중요한 게 수행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수행평가 대비용을 위해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끔 클리닉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 배부되는 필기본 자료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필기본입니다. 주요 어법이나 어휘 그리고 암기해야 할 주요 문장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암기대본입니다. 주요 어법이나 어휘에 대해서 빈칸을 뚫어서 아이들이 시험 보게 합니다. 요것들을 전부 묶어서 소책자로 역시 전범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정신여고 스타일을 반영한 복습시 가운데가 정신여고를 위한 미리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지고요. 마지막이 직전 보강 때 배부되는 직전 대비 자료입니다. 이때는 꼭 필요한 핵심 부분만 짚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 전날에 수업에서 들었던 게 많이 출제된다 해서 굉장히 만족도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R&D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R&D팀에서도 정신여고를 위한 문제들을 출제해서 배부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정신여고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경화학원 내신은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 이후에 암기 테스트를 보고요. 복습 시험, 정신여고 스타일의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암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어법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교가 아닌 강사가 직접 1대1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1대1 클리닉 진행을 한 후에 미리 보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라고 할 수 있는 총괄평가를 진행합니다. 총괄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또는 지금까지 공부를 좀 소홀히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동기부여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성경화학원 다시 설명드리자면 필기본, 그리고 정신여고 스타일의 복습시험, 미리 보는 중간고사, 직전 대비 자료, 그리고 강사 1대1 클리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는요, 아이들이 그날 수업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당일날 이렇게 문자로 성적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제를 했는지, 암기는 꼼꼼히 했는지, 리뷰 테스트는 몇 점을 맞았는지, 제시나 강사 1대1 클리닉이 있다면 그 일정이 언제인지를 작성하여서 어머님께도 성적으로 배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보는 중간고사의 경우는요, 이렇게 보고 난 후에 아이들의 성적을 정리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예상 가능한 등급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거는 저희 꼬리표라고 하는 건데요. 각 유형별로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총점은 얼마인지, 등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잘라서 하나씩 배부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신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머님께도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이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챙겨줘야겠다 또는 아이들한테 좀 더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화학원은 왜 2월 중순에 프리 내신 기간을 진행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어법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간에 시험을 앞두고서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월에 아이들이 정신여고에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기간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고난도 어법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입니다. 주요 어법 개념 확립하고 정신여고 스타일대로 어법 오류 개수 수정하는 거, 그리고 어법 오류 서술형 연습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률북화 어원편 활용하는 거, 거기에서도 고난도 어휘들을 미리 1회독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 본격적으로 대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말씀드렸듯 1차부터 3차 시험지에 본시 제시지까지 있고 마지막에 강사의 점검으로 확인을 통해서 하원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신여고 주요 유형 기출문제를 3개년 동안 풀이시킬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여고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정신여고 유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능력을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술형 영작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법 조건을 활용해서 무범위 영작을 연습시키게 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 지문에 대한 서술형 영작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학생들 후기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내신 대비에 대한 학생들의 후기를 보면 학교에 맞는 자료들을 잘 챙겨주셨다. 자료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다. 또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관리해주셨다. 그런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오늘까지 집계로 서울대 13명 합격했고요. 거기에 서울대 의대, 한양대 의대, 충남대 의대, 가천대 의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성경학원은 성과까지 만들어내는 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합격한 학생들의 후기를 보자면 자료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서울대 의대 학생이 얘기하는데, 여기 대체적으로 있는 학생들 못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성경학원 수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1이나 중3 때부터 수강한 학생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가천대 의대 학생의 경우는 이 학생은 사실 운동을 하던 학생이어서 중학교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고 해요. 운동에서 갑자기 길을 틀게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성경어 학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영어 기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 계속 성경어 학원에서 내신 듣고 정규 수업 듣고 반복하면서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받아 가천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저희 성경어 학원은 여느 학원들과 다르게 그냥 기존에 잘하던 학생들을 골라 뽑아서 이제 그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 출신 아이들은 낮은 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 결국에 좋은 입시 성과를 끌어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선택하는 수업이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2월 프리 내신 시간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에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3월 본격 내신 시간표도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시간에 좀 시간이 안 된다, 여의치 않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SS부터 SA2까지 정규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신여고에게 꼭 필요한 서술형 영작 요약반이 있습니다. 일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정 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반을 수강하고 나서 본격 3월 내신 때 합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신여고 내신 설명회 발표를 담당한 조윤정 강사였습니다.